10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 추가 금리 인상이 아닌 고금리 지속 기간이 관건이다. 이제는 금리 인상 이슈에서 금리 인상 지속 구간이 관건이다. 우리는 이 말의 속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이미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구간 동안에 자산시장에 엄청난 탐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맞물려서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퍼펙트 스톰 또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마이클 바가 앞으로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근접할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여부보다 고금리 지속 기간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끌어내리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해 6월, 2022년 6월 9%에 달하던 미국의 CPI가 지난 8월 3.75%까지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물가는 사실 명분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원자재 가격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죠. 첫 번째, 천연가스의 가격입니다. 10년치의 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다 보여요. 자, 거품이 꺼졌죠?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얘가 보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이때 이 물가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연준의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다. 자, 그리고 대두의 가격도 고점과 저점의 중앙입니다. 얘도 굉장히 많이 위로 솟았다가 지금 내려왔죠? 자, 옥수수 가격 또한 고점에 찍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소맥, 밀이죠?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다. 자, 4대 비철금속입니다. 구리, 고점과 저점의 중앙. 납, 고점과 저점의 중앙. 아연, 얘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알루미늄, 얘도 꺼졌습니다. 니켈, 얘도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시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매크로 증시와 함께 코인 시장에 대한 시황과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아무리 봐도 이 물량을 소화하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공포로 뒤덮고 있는데 얘가 미리 먼저 달리는 거죠. 개인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악재를 집어 던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악재가 막 나와. 개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죠. 가격이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쓰면 미디어를 통해서 온통 호재가 던져지죠. 아, 그럼 개인들은 확신합니다. 왜? 눈으로 확인했거든. 미디어가 그리고 또 조장하거든. 그러면 또 빚까지 싸들고 와서 여기 호구짓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았죠? 그들의 움직임의 연관성을.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가 현재 음봉 터지면서 살짝 정체기. 그쵸? 살짝 정체기. XRP는 7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는 때가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하루에 2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치지 마셔라. 우리 시간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XRP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하루에 2번씩 펀더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XRP와 코인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붕괴,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에 대한 시스템이 수백 년간의 시스템이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이유이죠. 그쵸? 다음번 통화 시스템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XRP. 이놈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이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2015년 리플랩스의 탄생, 전세계 CBDC에 대한 도입, 그게 다 맞물려서 들어오고 있다. 세 번째, 전세계의 많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신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0과 1, 디지털에다가 가치를 부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수초 단위로 전 세계를 휘집었지만 돈은 수초 단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각 국가에서 각 국가로 이동할 때 두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야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와 속도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뭐죠? 웹3, 가치의 인터넷, 돈을 보내는 그 즉시 가치가 이동해 나가는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가 이놈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죠. 고로보다 얘는 터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어느 한순간에 터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 가격대에 못 샀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또 100배 뛰어서 그들은 들어오겠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얘가 진짜래. 그리고 담겠지요. 자산으로서 100배 이전에 쳐다도 보지 못하다가 원래 모든 문명에 그래 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도 그랬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도 그랬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도 자동차가 나왔는데 자동차에 투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또 석탄이 주인장이었죠. 원유에 투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록펠러가 탄생을 하였죠. 자,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어제 팀 버너스리에 대해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리플이 그리고 미국 연준이 전 세계 기득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리플 스웰의 2017년 연사로서 벤 버냉키 의장과 함께 참여했었죠. 월드 와이드 웹 시대가 왔었을 때 인터넷 관련에 대한 투자를 했었다면 그때 애플과 아마존과 기타 등등의 회사에 투자했었더라면 우리는 재벌이 되었겠죠.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2008년도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초기에 투자했었다면 아니면 한국의 중무장대 산업에 30년 전에 그땐 투자하지 못했겠죠. 20년 전에 투자했었으면 그리고 10년 전에 투자가 정리됐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집을 해라. 왜? 가치가 확장하는 거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이니까.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은 겁니다. 이때 올라가고 나면 이때 못 담아서 후회하지 말고. 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박박 기고 있으면 싸게 매집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긍정의 파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세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달러 인덱스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106.6입니다. 달러가 아직까지 초강세이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돼야 돼요. 얘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원화와 위안화의 강세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유가 88.82달러이죠. 얘도 요 부근에서 95달러, 100달러를 찍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분간에 있다가 얘도 꺾일 겁니다. 유가도 약세로 전환되고요.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고요. 그리고 얘는 약세로 전환돼서 어느 정도 흐름을 이어가겠죠. 자,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또 튀었습니다. 10년물의 하루짜리 흐름인데 튀었죠. 4.69. 거의 역사상 최고. 한 10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1개월물을 봐도 고점을 돌파했고요. 3개월물에도 고점을 돌파했고 1년치를 봐도 3년치를 봐도 5년치를 봐도 10년치를 봐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점 돌파하는 기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국채금리의 하락, 달러의 약세, 코인의 강세, 주식의 강세, 원화의 강세, 위안화의 강세. 이 흐름을 보게 될 확률이 무척 높을 겁니다. 자, 간밤 나스닥이 0.67, S&P가 0.01 상승, 다우가 0.2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흐름을 쭉 한번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잡고 있어요. 박스권. 이거 물량 돌파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다우는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죠. 자, 공포가 다우는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S&P 얘도 바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바닥을 찍고 바닥을 잡고 있다. 요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 니케이도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전 세계 증시가 방향타를 못 잡았어요. 자, 대만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을 좀 잡고 있고요. 독일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주봉이기 때문에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유로스톡스 마찬가지이죠. 자, 그에 반해 상해도 바닥권. 자, 그에 반해 코인 시장이 먼저 조금 달렸다.
원래 주식과 코인 시장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의 방향타를 조절해주고 있죠. 코인 시장은 그에 반해 먼저 달렸다. 해외 증시는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나스닥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해 나왔다. S&P도 바닥을 잡고 있다. 다우는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바닥을 찍고 반등해 나오고 있다. 니케이는 아직까지 하락 물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지수가 돌아 나갈지,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도 돌아 나가겠지요? 독일 지수 아직까지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 유로스톡스도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주봉이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일봉입니다. 흐름이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상해 중화권 증시는 바닥권, 항생도 바닥권. 자, 이제 돌아나갈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황을 한눈에 정리하는 통찰력, 즉 미래 그림을 그려보시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동결 구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겠지요. 0.25% 올리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럴 확률은 많진 않지만 올리더라도 의미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울기를 보시면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이 동결 구간 동안에 어떻게 됐었다? 2006년 6월에 동결에 들어갔습니다. 7월에 바닥을 찍고 8월부터 상승권으로 돌아서더니 2007년 10월달 이때까지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때 증시는 고점을 퍼해 나가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퍼펙트 스톰이 터지게 되죠. 우리는 이 그림을 참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시나리오 1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는 이 구간대에 들어와 있다. 동결 구간대에 고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양대 시장이, 위험 시장이 원화에 대한 강세, 위안화에 대한 강세, 국채금리의 하락, 기준금리의 동결 구간, 유가에 대한 하락의 안정화, 이 모습을 볼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상승장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남들보다 몇 수 앞서는 거예요. 원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선수들은 미리 몇 수를 앞에 두고 두죠. 바둑에서 수를 두자고 하자고요. 한 수를 딱 뒀어. 그럼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얘가 몇 수를 두고 여기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린 여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큰 뼈대는 바뀐 게 단 1도 없다. 아시겠죠?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 은행, JP모건, 프랭클린 템플런 등이 세계 자산을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XRP 또는 이더리움에서 실행됩니까? 토론토에서 열린 시보스 컨퍼런스에서 은행들은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해 점점 더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JP모건, CT와 같은 거대 금융 기업은 혁신과 보안을 결합하여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이점을 모두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 트레디파이와 디지털에 대한 도약,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점, 그리고 이제 토큰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99%가 아니라 100%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은 토큰화, 여기에 심장인 XRP, 레저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장 규모가 메가 팽창합니다. 우리가 여기 질지 않을 대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XRP 보유자들은 다가오는 금융 붕괴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려고 합니다. 이걸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 고래들이, 전 세계 설계자들이 전통 시스템을 부셔버립니다. 과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부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간다. 그걸 전통 금융시장의 붕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해 가는 과정이죠.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노이즈와 파고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게 되겠죠. 이 위기와 기회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럴 확률이
무척 높지 않을까.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귀인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